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뉴스입니다. 오늘도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외국인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십억 들여도 고칠 수 없던 병을 한국에서 치료받은 후 이민까지 오게 된 미국 상속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자라 현재는 한국지사로 파견을 나와 있는 에이미 캔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 있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컨설팅을 맡고 있던 와중에 한국지사에 지원을 하였고 이제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돼가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국인 친구들은 어차피 아버지 회사라 눈치도 덜 보일 텐데 뉴욕에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바로 저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의 외도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피우기 시작했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피우면서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이혼하고도 사업 때문에 무척 바빴기에 저에게 크게 신경 쓰지 못했지만 학교 선생님의 부름으로 상담하게 된 후 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죠. 저도 더 이상의 중독은 멈추고 싶었기에 재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위해 신경을 써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저도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하루빨리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간 재활치료를 하고 나온 후 저는 예전과 다르게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게 되고 자꾸 가래가 나왔습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SAT를 준비하던 시기였고 그동안 엉망으로 생활하느라 학업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분 1초가 부족했기에 우선은 약국에서 감기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던 저는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수 주변을 걸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굳었던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벤치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그 냄새가 저한테까지 퍼졌습니다. 저도 끊고 나니까 알게 된 건데 니코틴 냄새가 생각보다 지독하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자리를 피하려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 순간 다리가 힘이 탁 풀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시가를 물고 있던 남자는 깜짝 놀란 얼굴로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너무 숨을 쉬기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울먹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 없었던 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기절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곧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호흡기를 달아주고 나서야 간신히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과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은 제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기도와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폐 조직에 이상이 생기면서 공기의 흐름이 제한되거나 폐쇄가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도 폐 기능이 약한 데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기침이나 가래가 심해진 것도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이 질환은 만성적이라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체내 산소 공급 부족 때문에 온갖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하셨죠. 그 이후 저는 조금만 오래 걷거나 계단이 많은 곳을 오르내리면 바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기침과 가래가 심해졌으며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꼭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몸 상태 때문에 제 시기에 졸업하지 못했고 만 20살이 되고 나서야 대학에 갔죠. 하지만 대학에 가서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병원에 사용한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온갖 미국 병원은 물론이고 호주, 독일 등 해외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딸 때문이라면서 자책했습니다. 어머니의 외도 장면을 보고 충격받은 제가 잘못된 길로 빠져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어머니 대신 숙제한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온갖 신경을 써주고 조건부 상속으로 25살이 되면 쓸 수 있는 재산까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속녀가 된 저를 부러워했지만 돈은 상속하기 전부터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외할머니만큼 재산이 많진 않지만 부유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 있어도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였죠. 저는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도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너무 우울한 날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몸 상태가 괜찮았던 저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조금 먼 곳까지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며 만류했지만 자만한 저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거리에서 또다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버렸고 하필 인도가 아닌 도로 쪽으로 쓰러져 버린 저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했지만 몸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싶은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달려와 저를 안고 뛰었습니다. 급하게 뛴 남자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지만 그가 쿠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팔꿈치와 무릎을 좀 다친 듯 했습니다. 무척 놀란 저는 괜찮으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호흡곤란 때문에 헐떡이기만 할 뿐 말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빨리 호흡기를 꺼내야 하는데라는 생각뿐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남자가 실례할게요 라는 말과 함께 제 가방에 손을 대더니 익숙한 손길로 산소 호흡기를 빼내더군요. 그는 제 입에 호흡기를 가져다 댔습니다.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고 드디어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해지자 그에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대뜸 저에게 혹시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떤 개념 없는 운전자가 차창을 열고 흡연하는 걸 보고 찌찌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앞을 걷고 있던 제가 헉헉거리는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 뒤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혹시나 하는 추측으로 가방 안을 살펴보니 산소 호흡기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만성 폐질환 환자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남자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나온 병원에 한번 들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면 명함에 적혀있는 주소는 미국이 아니었거든요. 영어로 서울이라고 적힌 걸 보면 한국에 있는 서울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한국 병원을 방문하겠느냐고 반문하자 그는 태연한 말투로 이런 가방을 들 정도로 보자면 해외는 밥 먹듯이 드나들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있는 백은 에르메스의 캘리백이었는데 눈썰미가 좋은 의사는 제 가방을 보고 바로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는 웬만한 미국 병원보다 나을 거라며 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해준 게 감사하다며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사례는 됐고 꼭 병원에 오라는 말만 누누이 강조하며 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비행기까지 타고 오라는 그의 제안이 어이없었으나 나중에는 대체 얼마나 자신감 있길래 저렇게 배짱 있나 싶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한국 의사가 말한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그가 일한다는 한국의 병원에 온 저는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반겼고 저에게 당장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폐활량을 측정하고 평소 생활할 때 호흡곤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며 그 외에 합병증을 앓고 있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 시간이 길었지만 오히려 그만큼 자세히 환자의 병에 대해 체크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검사를 끝낸 후 의사는 혹시 한국에 머무르면서 치료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집중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증상만 완화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는 저에게 좀 특이한 제안을 했었는데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산 근처에 숙소를 잡는 걸 추천했습니다. 사실 그래봤자 똑같은 서울 하늘 아래인데 공기질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그의 말대로 집을 빌려 살아보니 맑은 공기의 힘이 바로 실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대기오염이 심한 뉴욕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뉴욕에서는 몽롱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깨곤 했습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전 9시가 넘어갈 즈음 병원에 가 재활 프로그램을 받곤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운동 훈련을 비롯해 호흡법 훈련과 심지어 기침하는 법까지 다시 배웠습니다. 의사는 저 같은 환자들은 기침과 가래를 일상적으로 겪는데 가래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폐렴 등 합병증에 걸리기도 쉽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래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기침법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죠.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저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의료기술이 더 낮을 거란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환자인 제가 느끼기엔 한국이 훨씬 치료 프로그램도 체계적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쯤 지나자 몸이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예전과 달리 몇십 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집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기침과 가래도 확연히 줄어들어 건강해진 모습을 부모님과 외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다시 미국으로 간 저는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미국 공항 바깥으로 나온 순간 저는 공기가 탁한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제 몸이 더 나빠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다닌다고 해도 한국에서 받던 것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을 게 뻔했죠. 부모님과 외할머니는 무척 당황하셨지만 제가 이유를 말하면서 설득하자 곧 이해하고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간 저는 서울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더 좋아지자 병원에 방문하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집에서 의사가 알려준 호흡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한국에 머무르면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생각입니다. 이상 만성 폐질환 때문에 고통받던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건강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뉴스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